665억 원에서 1조 3,808억 원, 그리고 다시 거의 원정으로.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이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이 대법원 판결 하나로 그냥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거대한 반전의 핵심을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1심 판결에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최 회장에게 노 관장 앞으로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죠. 아니, 이것만 해도 사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요, 이 숫자는 앞으로 벌어질 엄청난 드라마의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재산 분할 액수가 갑자기 1조 3,808억 원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1조 원이요. 우리나라 이혼소송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역대급 판결이었죠. 이때만 해도 다들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냥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아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 1조 3천억 원짜리 판결이 도대체 왜, 어떻게 뒤집힐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이고요. 그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쟁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을 푸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300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이 돈의 정체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1조 원이 넘는 돈의 주인이 완전히 갈리게 된 거죠.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1년쯤의 일입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이었던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태원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을 건넸습니다. 여기까지는 양쪽 다 오케이, 그건 맞아 하고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돈의 성격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갈등의 핵심이 한눈에 보입니다. 2심 법원은 이 300억 원을 어떻게 받냐? 사돈이 SK 잘 되라고 도와준 정당한 지원금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엄청나게 높게 쳐준 거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건 명백한 뇌물이다 라고 딱 잘라 규정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대법원이 이 거대한 판을 뒤집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불법원인 급여라는 개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의 운명을 결정지은 아주 강력하고 핵심적인 법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면 나쁜 짓 하라고 돈을 줬다고 쳐요. 그럼 나중에 법원에 가서 저기요, 그때 준 돈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 법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요. 대법원은 바로 이 원칙을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300억 원은 뇌물, 즉 불법적인 돈이다. 그리고 이 돈을 숨겨서 국가가 찾아가지 못하게 한 행동 역시 사회 질서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이번 판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범죄로 번 돈은 재산 나눌 때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불법 자금으로는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새로운 원칙을 세운 거죠. 정말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의 가장 중요한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 떠들썩했던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사건이 2심 재판을 했던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아가요. 둘째, 그럼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시킨 대로 논란의 300억 원은 기여도 계산에서 완전히 빼고 처음부터 다시 재산 분할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훨씬 액수가 줄어든 새로운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1조 3,808억 원이라는 금액이 이제는 다시 1심 때 나왔던 665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대법원 판결 하나가 정말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 300억 원 문제 말고도
대법원이 최 회장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준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증여했던 927억 원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요.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SK 주식이 최 회장 고유의 재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고 남겨뒀는데요. 이건 앞으로 또 다른 다툼의 불씨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 판결이 그냥 한 재벌 부부의 시끄러웠던 이혼 소송,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번 판결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을 판단할 때 아주 결정적인 기준, 다시 말해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불법적으로 만든 검은 돈이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과하면서 깨끗한 돈으로 세탁되는 길을 대법원이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범죄 수익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진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막대한 부, 그 돈의 시작은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만약 그 시작이 불법적이라면 우리 사회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아주 단호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